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담양에도 폭설이 내리네요. 막 눈은 많이 와서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는 상당히 미끄러울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는 좀 운행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나이 연로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바깥으로 이럴 때는 안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타이로 같은데 또 아니면 그 목욕탕 또 그런 그 미끄러운 데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좀 겉들에도 양손을 다 빼고 자본자본 자박자박 걸어 다니셔야지 그냥 무방비로 걸어 다니다가는 정말 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했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장소를 옮겼어요. 네, 옮겨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강의하는 곳으로 다시 와서 강의를 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시야에 들어온 영역, 사유에 들어온 영역, 선과 공간으로 말해지는 언어라는 주제로 오늘 선생님들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스텝만 참여한 가운데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바라건대 빨리 코로나가 퇴치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네요. 시야에 들어온 영역입니다. 이거는 시야는 볼 수 있는 범위, 또 관찰하고 분석하는 눈을 시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사물을 보는 눈을 잘 가져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나와 있는 시는요, 비닐의 기원이에요. 비닐. 우리가 흔히 요즘 비닐 많잖아요. 네, 환경 주범민 비닐인데 또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닥까지 완전히 오염이 돼서 물고기라든지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결국 그게 인간의 몸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참 악순환의 예를 들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될 것인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닐의 기원입니다. 검정 비닐을 들어올린 바람은 비닐 요즘 뭘 담아 다니는 비닐 거기에 이제 바람이 들어갔어요. 자신은 손가락만 사용하려 들었어요. 어린 갑주고 혓바닥이나 토막난 고등어 따위가 담겨있던 검정 비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비닐도 그냥 컬러풀한데요. 옛날에는 봉지 사용한 후로 검정 비닐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육점이나 특히 생선가게에서는 이 혐오스러운 어떤 피 같은 경우를 감추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갑주고 혓바닥이든 고깃덩어리든 또 아니면 토막난 고등어 따위가 담겨있던 검정 비닐이에요. 가슴을 받치고 손잡이 없는 주둥이를 벌리면 제것 같은 핏물이 흘러요. 이 말은 뭐냐면요, 고등어 토막이든 또 아니면 가지고 혓바닥을 비닐봉지에 넣으면 잘못하면 찢기면 이제 핏물 같은 게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검정 비닐의 피로 지금 알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쓴 겁니다. 여기서 가슴을 받치고, 여기서 가슴은 비닐의 가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슴을 받치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이 받치다, 디귿 받침이죠. 받치다, 이것은요 받다의 피동사거든요. 그런데 밑에서 괴다라는 뜻이에요. 우산을 받치다, 또 그릇을 받쳐들다, 또 두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있다 할 때 받치다입니다. 받치다. 그 다음에 받히다가 있어요. 받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받치는 거예요. 받음을 당하는 거죠. 나는 차에 받쳤다. 이럴 때 받히다. 이 말이에요.
차에 밭이다. 염소뿔에 밭이다. 뭐 이제 그 밭이다로 이제 그 발음을 하겠죠. 그럴 때는 밭이다가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받치다가 있어요. 티귿 받침. 받치다. 이럴 때는 예를 들면 그 채에 받치다 그러거든요. 콩물을 채에 받치다. 이럴 때 뭐 그 받치다를 씁니다. 국수를 채에 받쳐 놓았다도 예를 들면 이렇게 받쳐 티귿 받침입니다. 그 다음에 바치다가 있어요. 바치다. 예를 들면 나는 몸과 마음을 국가에 바쳤다 할 때 바치다입니다. 바치다. 예. 그 멋못에게 멋못을 주다라는 뜻이고요. 희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바치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폭넓게 알므로써 시쓰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예, 그건 확실히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그때는 손잡이가 없는 주둥이를 벌리면 이랬거든요.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손잡이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닐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몸이 찢겨져도 담지 못할 내용은 없었죠. 계단을 오르고 색대를 오르고, 여기서 계단을 오르고 색대를 오르고는 빼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 두 단어를. 계단을 오르고 색대를 오르고, 자주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던 검정 비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검정 비닐이 묵직해졌어요. 바람은 몰랐죠. 바스락거리는 목젖이 도단을 주는 사소한 시비거리를 주워 담을 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닐로가 이제 비닐 봉지가 바람이 들어가고 또 이제 고기 토막이나 우리가 이게 주워 담으면 거기다 담으면 묵직해지잖아요. 그리고 묵직해졌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세상의 어떤 말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서로 다른 말이 들어갔으면 시비거리가 되겠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인류학자들의 논쟁거리를 삼켜버렸어요. 그 비닐이 삼켜버렸으니 논쟁을 못하죠. 언어를 통째로 씹어 침묵만 내뱉기도 했고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침묵은 말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침묵으로 자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을 때는 자기를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말 없이 뭔가를 응시한다든지 말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관찰한 분이 많다네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기 자신을 많이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마스크 쓰고 침묵이 너무 길잖아요. 그 마스크라는 그 침묵 너무 길어서 걱정인데요. 침묵이 자신이나 사유 혼돈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침묵 자체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침묵하다가 느닷없이 울컥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로 가려진 어떤 표정, 그 속에 또 가려진 침묵, 네, 숨어있는 침묵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정 비닐이 두려워요. 사람들은 호주머니 가득 목소리를 숨기거나 깊은 밤 고함을 지르고 도망다녔어요. 자신의 메아리에 놀라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신음을 낸 적도 많았죠. 이 말은 뭐냐면요. 비닐 그 봉지에 바람이 가득 들었어요. 그럼 저희가 이게 누르잖아요. 그럼 부르륵 하고 바람이 빠지는 소리예요. 이거를 신음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언어도 그 속에 들어있고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고 바람도 거기에 들어있고 허공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네. 검정 비닐을 들던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린 밤에는 지금 비닐을 들고 왔어요. 그 손가락으로 입술을 이렇게 가렸어요. 사나운 풍문이 떼지어 몰려왔답니다. 이런 거는 다 서술이에요. 서술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국어와 전화기를 의심하다 눈짓과 몸짓이 뒤엉킨 당신은 홍당무에도 바람이 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홍당무예요. 때글때글 하잖아요, 홍당무는. 네. 그래서 거기에도 예, 바람이 이게 무니까요. 홍당무도 무 일종이잖아요. 빨간 무 예, 일종이고 껍질은 붓지만 속은 희어요. 예. 그런데 요즘 그 비슷한 것도 비트도 있죠. 예, 비트. 요즘 혈관에 아주 좋다 보니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검정 비닐을 든 엄마가 두 다리로 걸어오네요. 지금 엄마가 오고 있습니다. 비닐을 벗고 심호흡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 멀리서 보니까 형체는 없고 이제 검정 옷을 입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검정 비닐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맑아지고 표정도 지을 수 있고요.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쓰고 유대교를 믿는 민족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그쪽으로 그쪽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말갈족은요, 그 중국 수나라나 당나라 때요, 동북지방, 중국 동북지방이면요, 우리나라에서 저 백두산 후에 그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 북부에 거주한 퉁구스계의 여러 민족을 그 말갈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 만주족 그 선조예요. 네. 허공에 허파를 만들고, 허공이 다 허파예요. 숨쉬는. 네, 허파를 만들고 속을 드러낼 시간이. 들여 마셨다, 내뱉었다, 또 들어 마셨다, 들숨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얼핏 한 번 봐서는 잘 몰라요. 요즘 그 젊은 사람 그 시인들이 쓰는 시는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그걸 그냥 내팽개치거나 멀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걸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그 시인께서는 더 발전이 있지만 그걸 아유 저건 뭐야 저거 시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꼭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좀 많이 읽고 공부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려면 젊은 시인들이 쓴 시를 정말 자주 읽기를 저는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는 짜임과 얼개라고 하죠. 짜임과 얼개, 전력과 장치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검정 그 비닐로 기원을 썼는데요. 전략과 어떤 장치들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이 글을 쓰면은 이게 시가 아니고 산문이 그냥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를 물론 산문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했다가는요, 정말 부실공사 하기 십상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쓰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알 필요가 있으니까 텍스트로 한 거예요. 쉬운 것만 텍스트로 잡아놓으면은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 서로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넘기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네요. 두 번째인데요. 사유에 들어온 영역이네요. 영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관계되는 분야나 그런 그 영역, 한마디로 해서 어떤 영역 다툼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자기 어떤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사유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원래 그 사유라는 단어가요, 불교 용어라고 그러네요. 불교 용어에 있었는데 어찌 보면 사유는 생각의 끝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생각의 끝지점. 뭐 중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생각을 골똘히 했을 때 더 다른 생각으로 그 위치를 바꿔서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로 나오는 거죠. 이게 사유라는 것은요, 골똘히 궁리하고 생각함 또는 개념, 구성, 판단 등 인간의 지적작용이나 분별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지적작용은 다 잘 아시잖아요. 이 분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분별도 사유 못지않게 어려운 말인데요. 형평과
사리에 맞도록 헤아려 판단함. 이렇게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분별력, 이 분별. 예. 요것이 이제 그 사유하는 하나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 좋은 시 하나 있는데요. 반가사유상입니다. 제목이 반가사유상인데, 저는 그 금등미륵 보살 반가사유상이라고 국보 그 83호예요. 근데 그 금등미륵 보살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 대표적인 그 불상이잖아요. 근데 이 목에 그 두 개의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그 두 개가 뭐 때문에 두 개가 걸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에다 올려놓고요. 또 그 얼굴을 오른쪽 이렇게 팔로 괴고 있어요. 이렇게 딱 하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최고 미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소는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미소는 그 어떤 값비싼 화장품보다 가장 훌륭한 겁니다. 아무리 화장품을 안 발랐고 겉모습이 초라해도 미소가 쫙 있으면요 정말 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화장품 바르는 것도 더 좋고요. 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항시 미소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시 그 미소를 많이 주장을 합니다. 늘 나이 들어갈수록 미소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젊은이한테도 참,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진짜 멋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이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얼굴 찡그리고 하면은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자한 미소를 지었을 때는 본인도 훈훈하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정말 훈훈하니까 항시 그 미소를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등미륵 보살 반가사유상 할 때 상당히 이 글을 왜 이렇게 이 제목을 이렇게 그 붙였냐. 근데 반가라는 것도 알아볼 필요 있어요. 가부좌라는 말도 아시잖아요. 반가는요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는 자세, 반가. 반가부좌라고도 있죠. 그거는 이제 참선은 어떤 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그렇게 하니까 금등미륵 보살 반가사유상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지었지? 근데 그 속에 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으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한번 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벽한 자세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 가고 없대요. 참 대단한 거죠. 면벽한 자세만 철로 남고 그 몸뚱아리 형태만 있고 그는 지금 어디 갔어요. 그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갔어요. 어떤 것은 자세만으로도 생각이므로 그는 그 안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입니다. 어떤 자세만으로도 사유래요. 그래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만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입니다. 한 자세로 녹이 슬었으므로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린 생각이 이제 어디 가 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린 생각이 뭐겠습니까? 사유죠. 사유. 이게 사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 아시는 그 철학자 있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요.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살고 존재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 하나 잘못해갖고 나라를 망친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최근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생각 한번 잘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지 않고 개인을 생각하는 그 지도자가 있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지도자가 안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유, 생각사, 오집유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미치는 그 곳, 사유. 그래서 여기서는 반짝이겠다 할 때는 여기서는 마지막에 사유가 반짝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의 백미는 뭐냐면 줄을 꼭 쳐놓으세요. 그는 그 안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다. 이 시의 백미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이게 방가사유상이 두 연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저는 1년과 2년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좀 바꿨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굉장히 좋은 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는요. 빈수레입니다. 빈수레. 지금 우리가 지금 빈수레 있죠? 그 빈수레. 뒷집 팔순 할매. 그 할매의 반대말은 할배라고 그러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집하는 새들밭 쇠비름 손수레 가득 뜯어 싣고 오다가 길가에 냅다 쏟아버렸다. 에이, 오래 살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빈수레 끌고 집으로 왔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시가 너무 좋죠. 네. 여기서 할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배, 할아버지입니다. 양지 바른 새들밭. 이 새들이라는 말은요, 뭔 말이냐면요, 난들이라 해서 넓은 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쇠비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풀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알으니 꽃이나 알아서 제가 꼭 강의 때마다 꼭 이렇게 실생활에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적어놨다가 이렇게 한번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이 쇠비름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요. 정말로 강합니다. 쇠뜨기, 쇠비름, 쇠자 들어간 것은 굉장히 쇠물파. 그래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근데 이 쇠비름이 5가지 색이 있다고 그래서 오행초라고도 해요. 오행초. 그래서 항암, 뇌 건강, 무릎, 당뇨, 고혈압 할 것 없이 정말 이것만 잘 드시면 마음대로 톡착입니다. 저도 농문을 할 때 굉장히 제가 이제 항시 제 강의 때마다 그러잖아요. 제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 농문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몸을 너무 많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네. 당뇨에, 고혈압에. 저는 그냥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이명에. 이빨도 아프고. 그러니 저는 굉장히 악조건에 있어요. 악조건에 있는데도 그냥 좀 아프면요. 네가 아프구나. 내가 너를 위로해줘야지. 그렇게 합니다. 귀가 좀 잉잉거리면 네가 나한테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같이 잘 지내보자. 뭐 당뇨가 높고 좀 뭐하면은 참 항시 조심하는데 제가 이 쇠비름이 좋다는 걸 알고 이게 푸대로 이렇게 어디든 다 있어요. 밭이고 뭐 산이고 어디고 쇠비름 없는 데 없어요. 그걸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건강한 재분소에다 맡겼어요. 환을 맡게 해서 먹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당뇨나 혈관, 콜레스테롤이나 뭐 무릎도 좋아졌고요. 엄청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름에 이제 많이 나면 또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되게 좋은 데 가서 쇠비름 몇 부대씩 뜯어다가 쇠떡이도 좋아요. 환을 만들어서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몸에. 그 대신 요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안 좋으니까 적당히만 먹으면 굉장히 좋다는 이건 체험한 것에서 체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면 풀이지만 본인이 알으면 약이 되는 식물들이 너무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마지막에서 세 번째 에이 오래 살면 안 되지. 반전이에요. 그냥 그거를 술에다 가득 담아 갖고 오다가 그냥 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에이씨 내가 이 나이 뭐 갖고 더 살면 뭐해. 네 역할을 그냥 수레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쇠비름을 다 쏟아버리고 빈수레만 집으로 지금 끌고 온 겁니다. 이것도 몇 행 안 돼요.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너무 근데 시가 너무 좋잖아요. 예, 생각할 수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봄이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로 봄이 되는데 봄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막 나무를 뜯잖아요. 쑥도 뜯고.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그 도로에서 멀면 멀수록 좋아요. 도로에서 50m 이내는 절대 뜯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는 타르라든지 이 굉장히 발암물질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끗이 씻어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크면은 그거 다 그 식물 속에 박혀서요. 그는 잘 털어지지가 않습니다. 씻겨지지가 않으니까 정말 이렇게 안 드시는 것이 몸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되면 뭐 은행 줍는다고 그러고 또 뭐 봄 되면은 막 쑥 뜯고 도로변치가 좋잖아요. 그 뜯기도 쉽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